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긴 했는데요. 지금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예산으로도 그리고 제도로도 재생에너지를 탄압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숫자가 말을 하는 거니까요. 말한다고 그게 현실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도 참석하셨던 G20 정상회담에서 그 뉴델리 지도자 선언 같이 채택한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네네. 그때 재생에너지 그 용량을 2030년까지 3배 증가시킨다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도 같이 사인했고요. 네. 네, 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27.858메가와트, 약 28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네. 3배로 올리려면 80기가와트 이상이에요. 83.5, 83.6기가와트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2030년 10차 정기보험 목표가 얼마죠? 70기가와트가 안 됩니다. 네. 이번 11차 때 올릴 생각이신가요? 네, 우선 이번에 약속을 했으니까 전기 서명을 수요를 했으니까 보고 네, 서명을 했으니까 약속을 그 약속을 이행하셔야죠. 세계 정상들과 같이 약속한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한 것도 기존의 재생에너지 목표보다는 떨어지는 거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퇴행시킨 재생에너지 목표보다는 그래도 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정부에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이라든가 보급 지원 사업을 통해서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최대 연간 뭐 4기가와트, 거의 5기가와트에 육박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가 된 거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부작용도 있긴 했지만 그것은 전체에서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 일부인 거고 그걸 전체로 이렇게 부풀려서 하는 거는 저는 무를 범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급 지원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그 금융 지원 사업도 그렇고 대폭 삭감을 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 융복합 지원 사업일 경우에 신청 지역이 2019년 75개에서 2023년 151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경우도 162개 지역에서 수요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이걸 삭감을 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네. 네. 국내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 또 지자체의 역할도 필요하고 그리고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세계적인 약속도 그렇고 이 예산을 저는 원상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자기 자본이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30% 이하인 분이 85.7%예요. 그야말로 소상공인과 같은 분들인데 이분들은 결국 금융 지원 사업 없으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탱하기도 어렵고 결국 이자가 높은 금리 때문에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도 대폭 삭감을 하셨어요. 얼마나 줄이셨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동으로 감액되는 발전 차액 지원제도 그거를 빼면 아니요. 그거 말고 시설 자금. 네, 금융 지원 사업에 대해서 1,562억 5천만 원을 줄이셨어요. 네, 전반적으로 20% 정도 이렇게 이것도 원상 회복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결정하는 이 정책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라지고 없어도 아이들의 미래는 보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이 기성세대에 있는 거겠죠. 지금 얼마 전에 I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세계 에너지 전망 2023년 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아마 에너지 담당자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제목이 태양광 발전이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길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0년대 오일 쇼크를 그 기회로 원전 산업이 시작이 됐지만 80년대 번영을 했고요. 지금은 지금의 가스와 고유가, 그러니까 고가격의 가스, 그다음에 고유가 시대에는 재생에너지, 그중에 태양광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산을 깎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도 지금 심지어 그분들은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그 회의에 참석해서 사무총장도 뵙고
여러 가지 그 현재 동향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예. 네, 의견을 나누시는 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정책에 반영을 하셔야 되고 구체적인 제도, 정책, 그리고 예산이라는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을 하고 그 회의를 참여하고 대통령이 사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 신뢰도랑 전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2050년에 탄소 중립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교각 사료라고 합니다.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그 방법이 지나쳐서 결국은 속까지 죽이는 일을 범하지 않도록 이번 예산은 다시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